안녕하세요. 저는 로백스의 김단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 11월에 크립토 업계에 처음 들어왔고요. 지금 이제 디지털 X로 바뀐 코빗에서 한 5년 3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백스로 옮겨가지고 디지털 자산과 이것저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폴리마켓을 왜 차단한 걸까요? 그냥 언론에서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도박에 해당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상 이제 재물을 걸고 이제 우연에 따라서 득실이 결정되는 것들은 다 도박에 해당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도 도박에 해당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법에는 이제 금융투자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형법에 도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예외 조항이 명문으로 있어요. 근데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그런 명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으로 파생 상품을 하면은 이제 국내에서는 도박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하고 폴리마켓도 이제 유사하게 이제 우연에 따라서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기 때문에 도박이랑 도박장 개설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연을 어떻게 정해요? 예를 들면은 스포츠 팀이 서로 승부를 위해 이렇게 하는 거는 우연이죠. 제가 봐도 우연인데, 예를 들면 날씨 같은 거는 홍명보를 보면 우연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거는 필연이지. 그거는 약간 그게 있었어. 근데 예를 들면 날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연이에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니까 뭔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연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생 상품도 이제 도박에 해당한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외 거래소에서 하는 가상 자산 파생 상품 선물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에요, 전부 다? 원칙적으로는 도박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도 이제 마진 거래 이런 거 하려고 시도들이 있었는데 일단 도박죄나 도박장 개설죄에 해당돼서 못했고, 코인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진 거래 하다가 그게 이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긴 했는데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국내 거래소들은 지금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어쨌든 그 코빗에서도 이제 디지털엑스에서도 오래 계셨고, 업계에서 저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뭔가 업계에서 오래 계셨던 변호사님이 많지 않은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 어쨌든 변호사님 올해 어떻게 OG 변호사님이신데, 보셨을 때 좀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좀 규제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밤인가 이제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막 하이퍼리퀴드 같은 거 해야 된다, 막 허용해줘야 된다, CFTC한테 막 허용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국내에서는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법률가의 관점 플러스 이제 어쨌든 업계에 오래 계셨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허용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게 뭔가 산업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이걸 허용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법이라는 건 어쨌든 유기적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법이고 한데, 또 이게 또 법을 바꾸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근데 보셨을 때 뭔가 이거는 뭔가 합법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불법인 것들, 대표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변호사님 보셨을 때?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긴 할 것 같은데, 결국은 파생상품 시장도 열기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들어오려면은 기업은 이제 투자뿐만이 아니라 해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ETF를 하거나 이제 뭐 기업의 투자를 받으려면은 이제 해칭할 수 있는 파생상품 시장이 열리는 거는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열지 못하는 이유도 알기는 하겠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투기적인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카루스처럼 이제 다 타버릴 수 보셨군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는 거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미국처럼 조금 단계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전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부터 열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리테일을 여는 방식처럼 좀 규제를 순차적으로 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예 열리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 투기적인 진짜로 국민들이 자꾸 돈을 잃으니까 그렇게 진짜 금지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종의 뭐 다른 어떤 진짜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투기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모종의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음모론을 모종이 아니라 너무 궁금해요. 모종의 얘기해보세요. 다른 이유. 그게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과 이 블록체인 산업이라는 거는 이 미국의 금융 헤게모니를 강화시켜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약간 반미 정서가 강해요. 현재 정부가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말씀드렸죠. 예. 뭘 말씀드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편입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제가 자극적인 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자꾸 딴 쪽으로 붙으려 그래. 지금 막 이번에도 호르무즈? 을지 훈련도 이번에 도중에 취소됐고 미국이 야 이란에다가 너네 배 좀 보내줘. 우리나라 기름이 다 거기서 나오는데 안 보낸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상하다. 자꾸 이렇게 북한하고도 화해 제스처 취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이 남한 새끼들 안 되겠다. 우리가 차라리 김정은하고 편을 먹고 중국이랑 싸워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형님들도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이만하고 미국은 우리 이제 딴 나라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걸 수도 있다고. 거기 연장선에 있는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답변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세요. 저는 사실 뭐 윗분들의 속내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 수 없는 거고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51% 제한 그 부분이랑 대주주 제한 지분 제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좀 입법이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사실 뭐 정책 결정자들의 각자의 이해관계나 뭐 헤게모니가 있긴 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제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라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저는 실용주의 그 관점에서 이게 사실 경제적인 어떤 실질적 가치를 기반으로 본다면 우리가 한참 얘기 나오는 지금 특히 실물자산 관련해서 SK하이닉스의 ADR 주식을 뭐 미국에 있는 무기한 선물 거래소에 사는 거랑 국내 거래소에 사는 거랑 사실 상품은 다르지만 경제적인 실질적 가치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어떤 상품을 어떻게 분류하는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자꾸 우회를 하고 법적인 어떠한 회피 방법만 그 부작용만 만드는 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레버리지가 금지가 되었을 때도 레버리지 ETF 상품이 없었을 때도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에 있는 거래소에 가서 충분히 막 뭐 코루 같은 그런 이제 5배, 뭐 15배, 20배 같은 상품들을 살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회색지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특히 이제 국내 주식 상품이 온체인상에서 해외에서 이제 유통이 되고 반대로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해외에 있는 투자 상품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려는 노력들을 봤을 때 이 법적 기준이라는 거를 어떻게 마련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걸까? 저는 가장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주식이랑 파생 상품을 구별하는 거는 이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주식은 내가 투자한 만큼만 손해가 발생하는데 파생 상품은 이제 증거금까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손실이 더 큰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도 생각하는 게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서 하고 밖에 나가서 해외에서 하는 거를 금지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사실 잘 할 수 있게 시장을 열어주는 게 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리테일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금감원 앞에 가면 되게 민원인들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해야 할 그런 지금 제도를 만들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감원에서 이제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 손실을 너무 크게 환불 신청하러 간 거. 보호를 해달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할 텐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계시긴 할 것 같아요. 저희는 내일부터 가시죠. 그래요? 뭐라고요? 환불해줘요 진짜 가면. 일주도 모르잖아. 가서 한번 진상 한번 부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